오늘은 오늘은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죠? 네, 음, 날씨도 맞아요. 좋고, 네, 맞아요. 날씨도 좋고, 이제 곧 꽃이 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진짜 경주에서 한번 모여가지고 꽃 한번 구경할까요? 꽃 구경하면서 한번 미팅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벚꽃나무 밑에서 미팅을 한번 해볼까요? 네, 누구 김밥이 제일 맛있는지 한번 경합을 할까요? 네. 갑자기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예전에 왜 김밥 사가지고 공원에서 돗자리 깔고 미팅했던 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때 너무 더워가지고 그죠? 맞아요. 맞아, 맞아. 그런 시간을 한번 또 만들어 봐요. 땀은 나지만. 누구 김밥이 제일 맛있는지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현숙 팀장님의 김밥을 또 먹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사시는지. 호흡경 사장님 김밥 맛이실 것 같아요. 네, 네? 요리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요리 잘 못합니다. 저는 애터미 성공해서 요리 안 할 거예요. 회장님이 예전에 로봇팔이 언젠가는 조만간에 나올 거라고 빨리 돈 벌어놔라고 했어요. 로봇팔 부엌에다가 설치해서 개시킬 거예요. 음. 애텀에서 팔 거예요, 그죠? 로봇 팔도. 네. 야, 그거 신기하던데요. 이렇게 뭐야? 요즘에 이렇게 서서 뭐 공장이나 이런 데 서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서 네네. 있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막 이렇게 외골격이라고 기계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도 이제 공장에 쓰고 있는데 몸을 거기서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음. 맞아, 맞아. 외골격이 이렇게 딱 이제 힘을 대신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200kg 또 들더라고요. 그런 거 기계 같은 음, 거 입으니까. 네. 신기하대요. 맞아, 맞아, 맞아. 신기하죠. 맞아요. 딸기 하우스에도 그거 타고 따던데요. 그런 것 아, 같아. 진짜요? 네. 딸기는 밑에서 나는데 뭐 그런 걸 할 게 있나요? 국장님 요즘 딸기 하우스 안 가보셨군요. 딸기가 예전에 밑에 있지만 지금은 딸기가 위에 있어요. 아, 진짜요? 수경재 뭐 이런 걸로. 네네. 아, 위로 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안 가본 게 아니고요. 가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바닥에 있어가지고 막 딸 때 허리도 아프고 막 이랬는데 어, 지금은 한번 보자. 우리 겨드랑이 정도 높이? 그렇게 서서 따더라고요. 음. 팀장님 그런 거 좀 이렇게 알아와서 강의 한번 해줘요. 농경 시대의 변화 이러면서. 요즘에 농작물 이렇게 아파트 세워가지고도 하대요. 싱가포르 같은 음, 데는 땅이 좁은 나라는 아파트 빌딩을 세워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농사 짓더라고요. 그쵸. 시대는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어제 TV에 딸기랑 익은 사과 같은 거 따내는 로봇도 있더라고요. 가면서 지가 다 따내던데요. 참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회장님 말씀처럼 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머니가 있어야 좋은 시대를. 맞아요. 머니만 있으면. 네. 아니, 뭐지? 잠시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호흡경 사장님 식사하셨어요? 네. 뭐 드셨어요? 예. 오늘 예. 네. 콩비지찌개랑 고등어 구이랑 밑반찬 몇 가지랑 먹었습니다.
맛있었겠어요. 콩비지 안녕하세요. 맛있잖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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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비지 너무 맛있었겠다. 예. 멸치로 다시 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예. 요리 잘하시는가 보다. 예. 지은 잘하실 것 같아요. 사장님, 미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지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그러면 미팅 시작할까요? 네. 네. 우리는 이제 재밌는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바로 시작해야 무슨 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허경 사장님, 한번 이제 인사를 한번 들어보고 예. 싶어가지고, 허경 사장님, 어,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혹경 사장님께서 자기소개 조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분당에 살고 있는 호옥경이라고 그럽니다. 국장님과 애터미 사업을 부업으로 진행해 오다가 올 3월부터는 전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네. 가족은 딸, 아들, 남매를 두고 있고 다 결혼해서 지금 딸, 아들 낳아서 지금 손자가 손녀가 4명이나 있습니다. 어? 음. 그리고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주부로만 쭉 생활해 왔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엄청 많습니다. 배워주시면 열심히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입니다. 네, 같이 성공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PPT를 제가 열겠습니다. 그럼 뒤로 넘겨서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오늘 할게요. 네. 우리 애터미 사업 하시는 분들, 시대의 흐름 좀 다들,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보다는 좀 예민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애터미가 시대의 흐름에 앞서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대 흐름에 아주 적합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시대 흐름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그걸 또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기술의 발전이 지금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기존에 100년 동안 기술 개발했던 속도가 지금은 10년도 안 돼서 그거보다 3배, 5배, 10배나 더 빨리 기술 발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술 발전이 빠르면 좋은 점도 많고요. 또 거기에 따른 또 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산업이 붕괴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산업에 종사하는 이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와 또 혹은 나의 가족들이 이런 이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터미를 알릴 때 고객이나 또 앞으로 생길 가망 고객들,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 상당히 이제 없어질 일에 가까운 직업일 경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의 이익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내용을 꼭 굳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위한 마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꾸준할 수가 있고 기복이 없을 수가 있고 또 지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내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또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주제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관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자,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없어질 직업, 그리고 서민이 할 수 있는 시대에 맞는 직업,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직업. 자, 우리가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인데요. 핵심 트렌드예요. 전 세계적으로요. 이 틀 안에서 모든 이제 사업이나 기업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건데요. 탄소 중립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탄소를 굉장히 많이 내뿜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내뿜는 것 중에서 하나가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소를 키울 때 소 털음이 굉장히 농도 깊은 메탄가스를 뿜어내는데요. 그 소 축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소털음. 그러니까 배설물보다 털음으로 인한 온실가스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자동차 매연에 거의 뭐 맞먹는다고 하거나 더 많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 매연, 공장, 그리고 이제 선박에서 상상치 못할 만큼 많이 나온다고 해요. 선박.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죠.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서 뿜어내는 매연이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탄소를 내뿜는 양을 이제 매겨서 돈을 내게끔 만들고 있어요. 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반드시 전기제로 이제 나가게끔 이렇게 바꿔야만 하고요. 그리고 탄소 포집이라고 공중에 있는 탄소를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고체로 만드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또 나무를 많이 심고 또 나무를 많이 베어내야 돼요. 그래서 나무 베어내는 건 나쁜 건 줄 아시죠? 근데 나무가 한 70년 정도 자라면 탄소 흡수를 못 해요. 그래서 이렇게 녹화되어 있는 모습 보면은 좋긴 좋은데 적절하게 베어서 목재로 써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것을 태우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목재로 잘 써서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그러면 그 나무가 자라면서 탄소를 흡수를 해서 공중에 있는 탄소가 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뿜어낸 탄소량 또 흡수한 탄소량에서 그것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게 탄소 중립인데요.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 돈 버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왜냐하면 이게 시대 흐름의 가장 지금 중심에 있는 내용이라서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탄소를 중립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기존에 이제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자동차, 기름 먹고 달리는 자동차들을 이제 거기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유소에 가죠. 그래서 주유소가 우리가 이제 소비하는 곳이고 그 관련된 정유 업계들 엄청나게 많고요. 여튼 이런 쪽에서는 반기진 않겠지만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반드시 가야만 하고요. 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 유럽의 선진국이라는 곳은 빠르면 25년부터 이런 기름을 먹고 달리는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이제 판매 맞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북미나 이런 곳은 또 선진국은 35년 정도가 되면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를 금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당겨질 가능성도 이제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가 이제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가 왜 없어지냐? 지금 보이시는 이런 부품들 중에서요, 70%가 지금 줄어듭니다. 전기차 그만큼 부품이 필요가 없어요. 부품이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 시대로 가는 것을 기존 세력들이 많이 막아요. 그래서 뉴스는 기존 세력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도 자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힘입어서. 그래서 뉴스 내용만 그대로 이제 믿긴 조금 곤란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존 세력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진다. 굉장히 많이 없어진다는 거. 거기다가 금속, 이 합금 기술 있죠. 합금 기술이 혁신적으로 지금 이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선 만드는 그 합금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요. 원래는 그게 어려웠지만 지금 이렇게 캐스팅, 붕어빵 찍듯이 부품을 찍어내는 기술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을 감축시켰어요. 지금은 이거 이렇게 하는 회사가 한 개밖에 없지만 앞으로 이 추세로 나가게 되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이 다이캐스팅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 자동차의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되고 반드시 이제 없어지게 되는 회사가 될 거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종사던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무슨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요. 뭐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이럴 때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때는 아무도 거기에 대한 비난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죠. 막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추세고요. 여기 보이시는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70피스 정도 되는 부품이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갖고 용접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70피스가 되는 거를 이제 한 피스짜리 부품으로 다이캐스팅, 이렇게 붕어빵 찍듯이 한 개를 통으로 찍어내는 그런 기술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접 공도 줄어들게 되고 또 그 용접을 기계로 하죠. 보통 자동차 이제 공정에서 그 기계가 하는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줄인다.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을 찾게 되는 현상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술자는 이제 기술자가 최고다 하는 이야기도 반은 맞지만요. 어떠한 기술이 하나가 개발되면서 상상도 못했던 이제 이런 일자리가 기술직이 필요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와 주유소에 이 대립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주유소들이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또 충전소가 많이 이제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충전소가 없어서 지금은 전기차를 타기가 힘든 시대지만 뭐 그래서 보조금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할 때 사는 대신 보조금을 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주유 관계 이제 업계들. 저는 예전 학교 다닐 때 친구 아버지가 주유소를 2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공부도 뭐 좀 제법 했던 친구인데 주유소를 물려받는다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주유소는 물려주긴 조금 어려운 그런 산업이 될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지금 이미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뭐 한 10년까지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10년 이제 전기차 시대가 확 와야지 뭐 없어지는 일이라기보단요. 그 전에 전기차 비율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그 전에 생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제 정유 업계들. 자, 그래서 이런 시대 흐름이 어떻게 또 우리 삶을 변화시키냐면요. 지금 또 자율주행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나름대로 일반인 치고 심도 있게 공부해 본 결과 자율주행은 수년 내로 완벽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나름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준이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 기준으로요. 인간이 하는 운전보다 8배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요. 근데 왜, 이제 이렇게 다 대중화로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냐면요. 8배 가지고는 안 된대요. 한 70배 정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안전해야지, 이제 이렇게 다 될 것 같아요. 완벽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사람이 하는 것보다 8배 안전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또 충분히 할 수가 있을 수준에 지금 거의 도달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생길 산업이 무인택시 산업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자동차를 몇 대를 사서 주차장에 안 놔두고 계속 무인택시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택시 영업하시는 분 소득을 물어보니까 뭐 한 3년 전에 물어봤었어요. 지금 최근에 이야기는 잘 모르겠는데 3년 전에 물어봤는데 수익이 좀 적지는 않더라고요. 꽤 수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익을 이런 그냥 자동차가 알아서 벌어오는 거죠.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자동차를 한 10대 정도를 굴린다 하면 돈을 꽤 많이 벌어오겠죠. 그죠? 음. 택시 운행을 하는 직원을 10명을 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리고 내가 타는 자동차를요, 이젠 주차장에 세울 일이 잘 없대요. 그래서 주차장에 안 세우면 뭘 하겠어요? 충전소 아니면 영업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그래서 내가 어디 볼일 보고 있는 동안, 회사 출근해 있는 동안, 뭐, 이 무인 자동차가 이제 돈을 벌어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 차가 굉장히 너무 붐비게 될 거래요. 너무너무 붐비게 돼서, 그러니까 주차 공간은 필요가 없어지는데, 도로가 너무 혼잡해지는 현상이 생길 거래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런 산업들이 또 발전하게 될 건데, 지금 어떤 기업은, 도심과 도심 간, 혹은 도심 중에서도 축으로, 뭐, 중구, 남구, 서구, 뭐 이런 식으로요, 중심지를 통해서 이렇게 지하 터널을 뚫어서 지하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신호 없이 가는 그런 산업이 지금 미국 텍사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진국, 이제 우리나라도 뭐 대단한 선진국이지만 뭐 일단 미국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텍사스나 뭐 라스베가스나 뭐 아주 복잡한 도시들 있잖아요. 그런 도시들은 지금 그런 지하 터널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현상이고요. 지금 미리 다 준비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뭐냐면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든 전기를 이렇게 배터리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단이나 아파트나 크게는 도심에 공급해 주는 건데요.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 도심에 대량으로 배터리를 이렇게 설치해서 전기를 흡수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뭐 다른 전기들도 이제 충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전력 공급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어, 전력 공급이 워낙 좋지만 뭐 다른 나라는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력이 이렇게 들쑥날쑥 해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사장님들 정말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저는 보험을 잘 들여다보면요, 보험 약관 이런 거 보면 너무
진짜 아무리 기업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요. 보험 그 약관이 너무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 너무 많아요. 특히 자동차 보험. 음. 자동차는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넣는 건데 그것이 참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보이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의 얼굴 이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요. 얼굴에 이런 튀어나온 부분, 들어간 부분 이런 걸 통해서 그게 휴대폰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페달에도 다 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자장치이기 때문에 얼마나 브레이크를 빨리 밟는지, 또 출발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또 주변 인식에 따라서 얼마나 안전운전을 하는지, 방어운전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점수를 부여해서 안전운전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달에 보험료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계속 절감돼서 보험료가 아주 싸진다고 해요. 그런데 급 브레이크 밟고 급가속 밟고 안전운전, 방어운전 잘 안 하는 건요. 요런 우측에 있는 위에 있는 사진 보면 그래프가 있죠. 이런 그래프에 따라서 그 운전자의 안전운전 점수가 딱 정해져서 그런 운전자는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요. 기존에 사고 경력이 있던지 없던지 혹은 운전 경력이 있던지 없던지 운전 운전 양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운전 양이 많으면 그리고 그전 사고 경력 있어도요. 내가 이번 전달에 얼마나 평상시에 안전운전 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딱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큰 폭의 할인이 있고요. 억울한 게 없어요. 보험료가 높으면 맞아 내가 좀 위험하게 운전하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은요. 자동차 보험부터 싹 다 이런 자동화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우리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긍정적인 작용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유통업에 속하잖아요. 우리 사업은 유통업입니다. 자 그럼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휴지 이런 거를요 200원에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게 우리가 슈퍼에 가서 사면 1,000원에 산다는 거예요. 200원에 만들었는 거를요. 왜냐하면 사람이 들었다 놨다 자동차로 운반하고 이런 데 비용이 80%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아시는 분들은 무역하시는 분들 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데 발죠. 그죠? 그래서 제 어머니께서 장사를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떼오는 단계가 많다는 거를 또 잘 알고 계셨죠.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가 이 중간에 유통비를 줄여서 우리한테 더 싸게, 더 좋게, 품질은 더 좋고 용량은 더 많고 거기다가 싸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PV, 포인트가 우리 애터미 장난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애터미가 이렇게 품질을 좋게 하면서 가격은 싸게 하면서 수당까지 줄 수 있는 이유가 기존 유통에 비하면 유통비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00원짜리를 1,000원에 사다가요 대형마트가 들어섰어요. 80년 후반 90년 초반쯤에 이제 대형마트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제가 사는 동네에 대형마트가 생겼는데요. 처음에는요, 거기 주차장에서 이렇게 주차장만 크고, 창고에서 물건을 누가 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처음에 구경 삼아서 갔었어요. 근데 점점점,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대형마트에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기에 습관이 딱 자리 잡히게 되게 되었죠. 그러다 보면 200원에 샀는데, 200원에 만들었는데,
이것을 중간 유통 단계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도매 이렇게 소매 이렇게 두 단계가 줄어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유통비가 20%가 거기서 더 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더 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200원짜리를 800원에 살 수 있다. 그것이 대형마트, 홈쇼핑, 그리고 인터넷 쇼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또 대세가 뭐냐면 지금 또 가장 이제 주력 유통 이제 그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이에요. 지금 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기서 비집고 나와서 뚫고 나온 게 이제 애터미예요. 애터미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요. 직거래 유통 네트워크 이제 비즈니스죠. 그래서 이것은 오래됐어요, 역사는. 그래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명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랑 스마트폰이 있던 시절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오래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뭐 흔히 아메이 많이 해보셨죠. 그리고 하이리빙 뭐 이런 기업들 한때 괜찮은 시절도 뭐 있었고요. 뭐 아메이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뭐 많이 하고 계시고 괜찮다고도 뭐 이제 인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했던 분들이 안 좋은 인식이 되게 많아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요, 전부 다 이런 책자나 그리고 모든 교육 자료들을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어야 됐어요. 전파가 어려웠어요. 교육에 대한 전파가.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이 세미나나 미팅을 통해서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 잘 되어 있죠. 우리 애터미 홈페이지에 너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각종 블로그나 다양한 이제 그 자기만의 교육 자료를 이제 또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보 전달에 있어서 비용이 안 들어요. 이것이 얼마나 크냐면요. 제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분도 있고 줘야지 일이 되잖아요, 또.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주면요. 그리고 고객을 판단해서 줄만한 사람, 안 줄만한 사람, 투자에 대한 우리가 선택을 또 해야 되잖아요. 선택적으로. 다 주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돈 버는 거 뒤로 다 세죠. 그래서 어려웠단 말이에요.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교육도 어렵고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도 어렵고 더군다나 거의 100% 배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는. 근데 애터미는 배달도 일부 하게 돼요. 또 하는 것이 좋은 점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객에게 세제를 가져다 주거나 화장지를 가져다 주거나 김을 가져다 주더라도요. 가져다 주는 일을 10번, 20번 혹은 30번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10번, 20번, 30번 하는 중에 이분이 스스로 쓰는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은 핵심을 놓치는 것과 같아요. 정말 큰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것은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5번, 10번, 20번 배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없애는 것을 처음 갈 때부터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계속 갖다 줄 것처럼 하다가 이제는 네가 샀어라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변했네? 이렇게 돼요. 좀 돈이 되나 보다. 이제 안 도와줘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되면 또 배합할 수도 있고요. 또 갖다 주는 게 편했는데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많습니다. 많지만 갑작스럽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될 거를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잘 끌고 가야 됩니다. 약간의 소스를 드리자면, 뭐 워낙 고수분들께서 여기 와 계셔가지고 제가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지만요. 지금 갖다 주고 있는 이것은 반드시 지금 갖다 주면서 어플을 깔아줘야 됩니다. 반드시요. 그리고 거기 가서 조금씩 가르쳐야 돼요. 조금씩. 이러다가 나중에 스스로 샀쓰게끔 하면요. 예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수긍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요. 내가 제품을 가져다 줬습니다. 자, 가져다 줬는데, 그리고 결제를 하는 것보다요. 만약에 여건이 가능하다면, 거기서 그분 어플로, 그분의 폰으로, 그분 스마트폰으로 그분이 우리 집으로, 내 집으로 이 제품을 보내도록 하세요. 어차피 나는 그 제품이 또 하나 필요하잖아요. 가지고 있어야지 뭐 또 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제를 하고 또 집에 가서 내가 우리 집으로 또 주문을 하는 것보다요. 갖다 줬으니까 그분이 우리 집으로 보내게끔. 자, 이렇게 하면 30번까지 갖다 줄 일은 잘 없겠죠. 저도 아직도 갖다 주는 분이 있긴 있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그런데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10번, 20번 그 정도면 스스로 어플에 들어가서 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이걸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만나야 비전을 전달할 기회도 생기고 또 정도 쌓이고 신뢰도 쌓인다. 그런데 안 가져다 주고 이렇게 스스로 사쓰게 되면 만날 일이 없어서 계속 소비자로만 놔두게 된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꼭 제품이랑 나랑 같이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또 그렇죠? 제품 따로 나 따로 가면 됩니다. 제품 보내놓고 나는 제품이랑 따로 샘플링 할 거면 들고 가서 만나면 되겠죠. 꼭 만날 거를 제품을 들고 가야지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신제품이 나오면 한번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라주는 거예요. 가장 흔한 이제 그 예시로 4종 이브닝 케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화장품이랑 이브닝 케어 이렇게 가지고 만약에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가서 화장품 손등에 발라주고 또 발라보라고 이렇게 손등에 짜줘요. 그리고 팩도 필링 젤도 한번 하게 해보세요. 눕혀놓고 꼭 내가 안 해도 됩니다. 그 눕혀놓고 해야 될 사람이 또 있고 웬만하면 80%는 스스로 거울 보면서 하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눕혀놓고 하면 좋은 경우는 강의 들려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좀 기본적으로 돼 있는 분들 있죠.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놓으신 분들 그런 분들 한번 내가 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플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 한 편 보게 만들면서 이렇게 뭐 한다거나 이런 전략적으로 혹은 아니면 어떤 분에게 소비자를 소개받았는데 그분이 뭐 노인정에 이제 노인정에 갔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그 할머니들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경우 해주면 좋겠죠. 자, 웬만하면 본인이 직접 하게 되면 하게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따로 설명을 해주는 건요, 학습이 되는데 이거는 학습이 아니라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체험을 해주고 주문을 받든지 아니면 바쁜 척하고 빨리 나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맨날 얘는 체험시키면 꼭 이게 뭔가 살 때까지 있더라 이러면 또 부담스럽습니다. 다음에 또 신제품 가지고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볍게 신제품 났다고 하고 나 일 바쁘니까 가야 된다고 하고 빨리 나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판매를 이제 매출이 꼭 필요해서 뭐라도 사게끔 하고 싶다면 이제 샘플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을 가져가서 이제 어 이제 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거 한 개 안 필요해? 이거 필요하면 살래? 이렇게 바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권해주면 더 좋아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옷가게를 갔는데요. 제가 이렇게 입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어때요? 하면서 또 딴 걸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괜찮나 싶다가 또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또 딴 거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나갈지도 몰라요, 손님이. 다른 데 가면 또 더 괜찮은 게 있겠구나 하고. 선택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막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게 장사 잘하시는 분 한 개만 들고 파잖아요. 이거 딱 손님 거라고 그러면서 막. 근데 그러면 아, 이게 내랑 잘 어울리구나 해서 그냥 산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런 데서 힌트를 얻어서 저도 그분에게 이게 정말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영업 잘하시는 분들에게 또 그렇게 이제 배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품이랑 사람이랑 따로 가면 된다. 체험을 많이 해주면 되고요. 체험이 매출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유통의 흐름에 이제 가장 선진적인 유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유통비가 혁신적으로 줄어듭니다. 기존 유통은 이제 전체 이제 소비자가 1,000원에 살 거에 뭐 보면 이 80%를 유통비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 같은 경우는 3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생산자에서 이 위에는 200원인데 이게 400원이라고 돼 있죠. 실제로 말하면 이 화장지의 길이가 달라요. 뭐 예를 들면 8m 정도를 뭐 더 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샴푸도 더 고농축을 하고 더 양을 늘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애터미 제품 같은 경우는 일부러 물타기해서 용량을 부품하게 안 해요. 그래서 오해를 받는 게 왜 이렇게 양이 적냐 이런 이제 오해를 받는데요. 애터미는 이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솔리드로 판다는 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물을 한 바가지 더 넣으면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진짜 양도 큰데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애터미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너무 불필요해요. 이 배달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택배 기사님들부터 힘든 거죠. 그리고 이거를 솔리드로 아주 엑기스로 이렇게 하게 하면요. 적게 써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세제나 뭐 샴푸 이런 것들. 샴푸 이런 건요. 제가 최근에 거품이 안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샴푸 같은 경우는 이제 솔리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수분이 없어요. 그 짜보면 아시겠지만요. 손에 짜서 보면 일반적인 다른 샴푸는 그냥 물처럼 주르륵 흐른다고 볼 수 있어요. 뭐 거의 이 점성이 우유처럼 흘러내려 버려요. 그죠? 그런데 이 우리 샴푸 이런 거는 약간 한 점성이 약간 케찹 정도? 그래서 이 상당히 뻑뻑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분을 쫙 빼서 부피를 줄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용량이 작아도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 이 머리를 한번 물로 감아야 됩니다. 초벌은 고기만 이렇게 초벌로 꽂고 이런 게 아니고요. 머리카락도 이게 초벌로 해야 됩니다. 세척에 있어서 물이 80% 역할을 하거든요. 샴푸는 아무리 좋은 샴푸도 20%의 작용밖에 안 해요. 물이 다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한번 다 감고요. 물로 이물질이나 기름기를 어느 정도 제거한 다음에 샴푸를 써야 되는 건데 이 기존 습관이 그냥 머리에 물이랑 샴푸랑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시는 분들은요. 거품이 하나도 안 나요. 정말.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죠.
이거 무슨 말 하다가 이게 나왔냐면 200원짜리를 애터미에서는 용량을 더 늘려서 400원이라는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서 파는데 이 가격은 똑같거나 더 싸다는 거죠. 대부분 똑같아요. 여기 보시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이 애터미 제품은 대형마트 이제 할인마트 기준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보다 조금 비싸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 PV가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 차지하잖아요. 예를 들면 5만 원짜리 사면 PV가 2만 5천 PV가 붙어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가격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 쇼핑몰이 아무리 싸도요, 홈쇼핑 아무리 싸도요, PV까지 보고 놓고 보면요, 가격이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점을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정말 맞는 일을 한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마음으로 이거를 이제 알려야 되는데 어차피 쓸 생필품이라는 거죠. 생필품이 아닌 것도 있지만 이걸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생필품인 경우가 많아요. 저는 좀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 샤워기 필터 있죠? 이런 거 정말 한 열흘 만에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주방, 세수대야, 그리고 또 그 세면대, 그리고 샤워기.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이제 갈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생필품이에요, 그게. 그래서 누군가의 생필품이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생필품입니다. 저 같은 이렇게 이제 이게 분칠하고 이렇게 좀 가꾸는 남자들은 또 비비크림이 생필품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필품이 아닐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생필품을 취급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생필품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단지를 펼쳐가지고요. 거기서 집에서 쓰고 있는 품목들이 어떤 건지 한번 동그라미 쳐줘. 나 요거 설문하고 있거든. 이렇게 좀 도와줄래? 하고 이제 전단지에 동그라미를 치게 하세요. 그러면 나 뭐 샴푸도 쓰고 있네. 뭐 주방 세제도 쓰고 있어. 뭐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동그라미 치는 거죠. 애터미 사겠다는 걸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집에 쓰고 있는 품목들 동그라미 치면요. 적어도 30개 정도가 나옵니다. 집에 쓰고 있는 것들을. 자, 집에 어차피 쓰고 있는 30개 정도 동그라미 친 것 중에서 반틈 정도 애터미에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있죠. 어차피 쓸 생필품인데. 자, 나를 특별히 너무 싫어하지 않는 이상은 집에서 어차피 쓸 생필품 중에서 30개 동그라미 친 것 중에서 또 양보해서 15개 정도는 주문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사람이 약간 이렇게 여리여리하면 요거를 못해요. 그런데 좀 이렇게 파워풀하게 하면 이거 되게 쉬운 일이 돼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나 집에 샴푸 좀 반틈 정도 남았는데 요 샴푸 떨어지면 주문할게. 요거에 믿으시면 안 돼요. 요 말에. 치약 나 좀 있어. 치약 떨어지면 주문할게. 이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떨어질 때 내가 언제 오겠니? 지금 주문해놔 미리. 어차피 이런 거 원래 미리 좀 여유 있게 사놓잖아. 자, 이런 것도 좀 미리 좀 사놔. 자, 요렇게 나가야 됩니다. 요렇게. 왜냐면요, 잘못하면요, 10년 뒤에 사게 될지도 몰라요. 그 언제 떨어집니까? 그죠? 그래서 미리 떨어지기 전에. 나 이 화장품 한 달 정도 뒤에 떨어질 것 같아. 아, 그래? 그러면 이거 보름쯤 뒤에 갖다 줄게. 이렇게 미리 해야 돼요. 아니면 당장 필요할 때 주문 안 해요. 어, 이게 심리적인 건데요. 원래 주문하던 곳에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에이, 뭐 이거 한 개 사준다고 해서 뭐 도움 될까? 이렇게 싶어서 그냥 사요. 또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또 시간이 또 달라가지고 또 필요한 게 있어도 에이, 이거 한 개 갖다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래 안 삽니다, 절대로. 그래서 미리 한 10만 원치 정도 미리 갖다 주세요. 패키지로.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는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오히려 더
믿음을 갖고 좋아합니다. 오히려 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안 좋은 거를 이렇게 막 억지로 사게 하는 거 그건 강매죠. 근데 진짜 좋잖아요. 그리고 추후에 그분에게 이익이 될 것들을 생각하면 좋죠. 그죠? 사업을 안 하더라도 좋잖아요. 수당이 또 사업 안 한 사람도 수당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품질의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양심을 이제 막 이렇게 강팍하게 해가면서 이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요. 점점 양심이 무뎌진 사람이 될 거예요. 그거는 또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에 속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해보면 안 그렇죠.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알려주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요. 경영 능력이 안 좋거나 이게 도덕성이 부족해가지고요. 회사의 그 경영 능력이나 이 구조가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애터미는 너무나도 좋죠. 너무나도. 너무나도 좋아가지고요.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 보금 사경에도 많이 하시고 많은 이제 이렇게 기부도 하시는데 이 우리나라 법이 웃긴 게요. 회사 이익의 기부금 10%를 넘어가면요. 이걸 또 세금을 매긴대요. 진짜 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기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10%를 넘겨가지고 세금을 맞았대요. 너무 어이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제 이런 대단한 회사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회사인지 몰라요. 정말 이런 회사에 몸을 담고 있다는 걸 정말 자랑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석세스 때 다들 들으셨죠? 이제 매출 대비 기부금 1위 했다는 거. 그게 경영이 부실한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자, 무자본으로 시스템 사업을 구축할 수 있는 거. 제가 이거 정말 강조하는 부분이죠. 이거를 글로 그냥 이해하는 거랑 정말 이거 마음으로 정말 알고 이거 이해하는 거랑 이 사업을 대하는 나의 진심이 달라집니다. 절대로 무자본으로 시스템이란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이란 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장사가 되게 잘 되는 식당, 큰 식당, 2층짜리 식당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장님, 막 이렇게 이제 바쁜 시간에 카운터 보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잘 들여다보면요. 주차를 도와주는 직원이 한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주방에서 일하시는 시스템, 또 서빙하는 시스템, 이런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돌아가면서 자동화가 되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만들죠. 또 상당히 돈이 있어야지 만들어요. 중요한 건 일단 돈이에요. 그죠? 또 운도 따라야 돼요. 길거리 이제 몫이 좋아야 되고 뭐 이런 운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또 다른 라이벌이 또 없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는 무자본으로 회원을 한 명 한 명씩 늘려 나가면요. 무자본으로 내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함께 참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참여를 하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되려고 그분들 참여를 시키려고 하면 이 힘이 없어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한 단계 더 나가서 지금 많은 분들이요. 전업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잘 없어요. 지금 90%는 부업으로 해야만 되는 이제 상황에 가지고 있고요. 10% 정도가 전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건은 가지고 있는데 전업을 하더라도요. 그 시간을 몽땅 쓸 수가 있어야 전업을 해야 되는데 전업으로 나왔으면 최소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애터미에. 근데 8시간 정도 애터미를 못한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전업으로 안 해야 됩니다. 부업으로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보는 눈들이 전업으로 하는데 애터미에서 수당이 늘어나가는 속도가 저거밖에 안 돼? 비전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 월급 다 받아가면서 애터미가 되고 있는 모습이 비전이 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은 뭐냐면요. 내가 바로 필드에 뛰어나가서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명단이 상당한 양의 명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명단. 그것이 없다면 명단을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업을 하면 안 돼요. 부업으로도 얼마든지 명단을 쌓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명단을 만들어 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한 명, 두 명 이렇게 소비자를 만들면서 그분에게 신뢰를 쌓아서 또 한 명, 두 명을 소개받아서 또 그분을 또 신뢰 쌓아서 또 소개받는 이 작업을 해나가면서 내가 릴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명단을 갖춰 나가는 거를 명단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명단이 많은 분들은 이걸 건너뛰고 일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전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 미만이다. 90% 이상이 부업으로 해야만 된다. 반드시. 그렇다면 여기서 잘 파악해야 됩니다. 전업으로 해야만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고요. 부업으로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다면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0% 이상 부업으로 해야만 된다. 그렇다면 애터미는 부업으로 해도 성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내 파트너 중에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을요, 실질적으로 일을 해보면요, 어떤 분들이 할 수 있냐면요, 부부가 전업으로 뛰어나와서 미친 듯이 해야만 될 똥말똥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그래요. 근데 애터미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10% 미만입니다. 돈 많고, 인맥 많고, 시간 많고, 말 잘하고, 뭐 설득력 있고, 뭐 거기다 매력까지 뛰어나고, 뭐 이런 등등 돼야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수님, 약사 선생님, 내과 의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애터미를 한다고 하면 바로 해도 뭐 충분히 잘할 것 같아요. 워낙 말 한마디 탁 던지, 내과 의사 선생님이 뭐 해모임 먹으라고 하면은 뭐 그다음부터 뭐 물어보지도 않겠죠. 주변에 내과 의사 선생님이 이거 먹으라고 했어 하면서 그냥 알릴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일이 쉽다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자, 그래서 시스템을 우리가 공짜로 돈 안 들이고 차곡차곡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부업으로 시스템을 차곡차곡 만들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말 중요하죠.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한 그 일인 것 같아요. 정말로. 자, 나이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연금성 소득. 지금 노후 준비를 뭐 우리가 정말 하기 힘듭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뭐 이제 전 국민에게 앞으로 뭐 기본적으로 100만 원씩 이제 수당을 주겠다. 뭐 이런 정책도 많이 있잖아요. 그 뭐 다 이제 좋아 보이긴 한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많이 어, 곤란해집니다. 우리가 점점점 이제 국가 힘이 세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바라지 말고요. 우리가 차라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 노후에 쓸 자금은 내가 어,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이 이제 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노후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죠. 애터미 여기 있습니다. 애터미 해야 돼요. 서민이 유일하게 상류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진짜 우리 돈 있으면 할 거 많잖아요. 저는 참 이 좋은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 참 우리나라만 이렇게 다니잖아요. 여행도. 근데 정말 가족들이랑 정말 여기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좋은데. 그런데 이제 돈을 쓸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그런 일은 고소득자가 돼야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참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안불망이. 노후 준비가 이제 1순위. 그래서 노후 준비 1순위로 두고 우리가 돈을 쓰면요.
상당히 많이 아껴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변을 보면요. 돈을 좀 번다고 막 흥청망청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정말 뭐 요즘에 좋은 차 사고 싶으면은 뭐 돈 뭐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좋은 차 다 사거든요. 왜냐하면 갚아 나가면 되니까. 그죠? 자, 이런 소비도 뭐 이거 조금 낡았네. 새로 사자.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월급을 받는 삶에서는요. 자,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1순위로 놓고 보면 정말 60%를 아껴서 저축을 해야만 돼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애터미를 통해서 좀 풍족해지면 이제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조금 더 가족들이랑 좋은 곳에 여행 가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초과됐어요. 우리 사장님들 이야기 조금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PPT 여기서 닫고요.